아, 아, 아. 미안. 자, 일단 여러분들 9시까지 온 게 좀, 어쨌든, 좀 힘들죠, 지금? 힘든데. 이거 영상 키기 전에 얘기할걸? 영상 키기 근데 다 보상 받아요. 언젠가. 언젠가 보상 받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가 보상 받아. 그러니까, 그, 근데 유명한 수학 1타 강사님 중에 정승재 스님이라고 있잖아. 쇼츠 맨날 떠가지고 보는데, 어,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하더라고. 요즘 학생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못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대. 삶의 태도를 좀 적극적으로 매사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좀 바꾸라고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하잖아. 그게 또 아니래. EBS에서 수학 강의를 하시는 지연쌤이라고 있어, 지연쌤. 유튜브에, 근데 이제 수학 관련된 선생님들 영상 보니까 막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 뜨더라고. 지연쌤이, 얘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생일날, 영상을 올리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가치 있게 태어났대. 선생님이. 아, 진짜야. 가치 있게 태어나서. 근데 이게 가치 있게 이미 태어난 거고, 이게 순서가 중요해. 이미 가치 있게 태어난 건데, 이 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모두 다 널리 좀 이렇게 퍼뜨려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퍼뜨리는 방법으로 그런 일환으로 공부를 이제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 소리니. 어쨌든,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는 게 좀 힘들 수 있는데,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 있니? 아니, 괜찮아? 안 꺼졌지? 재난 문자 안 왔지, 아직? 내가 재난 문자 어제 시계 한번 뒤어가지고, 한 번씩 체크해줘. 만약에, 선생님 갑자기 재난 문자 팝업 떴어요. 이러면 끝난 거 오늘 녹화가 거기서 이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어제 한 1시간 넘게 녹화한 게 날라가가지고, 보충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서. 어쨌든. 자, 오늘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저번 시간에 로그까지 잘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생각보다 로그를 다들 잘 이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 생각, 내 생각만 그런 거 아니지? 대신,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다 한바탕 썼던 로그 관련된 성질들 있지? 뭐 성질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뭐 일명 공식이에요, 진짜 공식. 물론, 막,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공식이라 하면 A4 용지에다 막 써면서 깜지처럼 외워야 될 영어 단어처럼 막 외우고, 이런 공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수학은 오히려 공식을 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여러 가지 풀면 금방 공식이 생각나거든? 그게 진짜 수학의 어떤 좀 장점인 것 같아. 막 이렇게 무지성으로 외우지 않아도 돼가지고. 일단은 거기까지 다 외우고 나서 로그를 다시 보면 더 좀 쉽게 친하게 느껴질 거야, 로그가.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얘기할 건 이제 지수함수. 페이지는 25쪽 지수함수고, 일단 우리가 첫 시간에 해서 영상으로 지수에 관련된 얘기는 이미 다 배웠죠. 근데 지수 말고 이번엔 지수 함수를 배우겠대. 함수.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수, 함수.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를 쪼개보자. 이거를 지, 수, 함, 수 이렇게 쪼개는 사람 없잖아. 아, 미안해.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수랑 함수로 쪼갤 건데, 지수는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 우리가 지수는 조금 깊게까지도 배워서 이미 알고 있어. 뭐였죠? 그, 어, 불안하게 왜 자꾸 쳐다봐? 얘들아, 진짜, 녹화 안 되는 거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2에 제곱하면 이걸 4라고 쓸 때, 여기 나와 있는 네모친 자리를 우리가 지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얘 이름이 지수야, 지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모친 자리에
이 4라는 결과가 있잖아. 이게 나중에 로그 쪽으로 가면 이름이 생겨버리지. 진수라고. 그죠? 근데 일단은 지금 2의 제곱은 4다 라는 거에서 이 지수에 관련된 얘기야, 지수. 얘가 주인공이야, 지금. 그럼 여길 지수 함수래. 그럼 여기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계속 변해간다는 거겠지. 그 변해감에 따라, 동그라미가 변해감에 따라 세모의 결과값들이 다 달라질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를 2의 동그라미 대신 x, 우리의 마음속 영원한 변수 x로 세팅을 하고, 내가 항상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는 y 붙여서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꼴들이 다 지수함수인 거야. 선생님,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 다 알 거야. 선생님, 밑이 숫자네요. 밑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밑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x가 증가함에 따라 혹은 감소함에 따라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같이 보겠다는 게 결국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함수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함수는 방금 썼던 걸 살짝 위치만 바꿔서 다시 써볼게요. 함수꼴로. 함수는 얘들아 순서쌍이에요. 순서쌍. 순서쌍이 뭐예요, 선생님? 순서쌍. 순서쌍이라 함은 그냥 정말 x, y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x 값에 대한 y 값 결과를 이렇게 하나하나 좌표평면에 찍는 게 함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운다, 뭐 그래프를 새로운 걸 배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말 만만한 x값들 있지? 그런 걸 하나씩 넣어보면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런 것만 좀 보면 그게 바로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좌표평면을 소환해주고 여기 위에 얘가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한번 다 찾아서 찍어볼 게 있죠. 이게 처음에가 되게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어렵고 지루할 수 있는데 여기를 잘 넘기면 이제 뭔 말 하는지 감이 잡혀. 그러니까 한번 잘 봐봐. x에다 만만한 값 넣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x에다 1 같은 걸 넣으면 y는 바로 2의 1제곱이니까 2가 나오죠. 그러니까 1,2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 2 넣으면 4 나오지, y가. 2,4. 그 다음에 3 넣으면 8 나오죠. 근데 이쪽으로 보니까 x가 1 증가할 때마다 y는 지금 몇 배씩 튕겨지고 있어요? 2배. 당연한 결과죠. 왜? 밑을 2로 뒀으니까. 그럼 내가 밑을 3으로 두면 3배씩 튕겨지겠지. 4로 두면 4배씩 튕겨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대충 1, 2, 3만 해보더라도 4, 5, 6, 7, 8 계속 추이가 양상이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쪽 커지는 쪽은 좀 알겠다. 그러면 반대로 좀 작아져 볼까? 이 생각도 해보는 거야. x를 값을 넣을 때. 그럼 0 넣으면 2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0의 0제곱을 제외해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지. 우리가 지수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는 거야. 물론 당연히 얘들아, 여기 당연히 사이에 2분의 1 넣을 수 있어요. 0과 1 사이에 2분의 1, 1과 2 사이에 1과 2분의 3 이런 거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가 y 값을 내가 찍을 수가 없잖아, 제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안 넣는 것 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몇이 되니 혹시? 그렇지, 2분의 1. 우리 이거 역수, 음수지수는 역수가 된다고. 지수 시간에 다, 그래서 지수가 개념적으로 선행이 돼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0부터 이제 내려가. 점점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값도 어떻게 되긴데? 작아지긴 작아지겠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 얘를 한 마이너스 16을 대입한다고 쳐봐. 마이너스 16을 대입하면 여기가 2의 16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음수지수를 아무리 대입을 해도 이 y쪽에 있는 값들이 음수지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까? 여기 있는 값들이 점점 작아지긴 할 건데, 계속 그래프 양상 추이를 보니까 작아지긴 할 건데 값 자체가 마이너스로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음수지수를 아무리 작아져도, 즉 아무리 왼쪽에 붙어도 이 값 자체가 0보다 무조건 큰 값 위에 있다고. 이 그래프 개형을 지금부터 상상하면 어떻게 되면 찍어봐. 일단
1,2 찍었어요. 2,4 찍었어요. 3,8 대충 찍고 0,1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너무 작을래나? 다시 찍어볼게. 1,2 여기 찍고 0,1 여기 찍고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8 이렇게 다 찍었다고 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더니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6 넣었더니 2의 16 제곱분의 1 한 이쯤 찍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한 큐에 다 이어야 돼. 한 큐에 다 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지 얘들아. 잘 봐. 1, 2, 3 하고 쭉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파란색 개형이 봐봐.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아예 그래프가 확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솟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죠.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값이 아무리 작아져도 즉 아무리 마이너스 막 2,000, 50만 이렇게 가더라도 얘가 음수가 될 일이 없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미 배웠어. 사실은 이게 x값이 어떤 특정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양상을 보일 때 이 함수 그래프적으로 어디에 지금 x축에 계속 다가가고 있어. 다가가고 있긴 한데 절대로 만나진 않는 이러한 점, 근, 선 개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야. 이거 사실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그러니까 공수2를 지금 안 한 친구들은 상관없어. 공수2를 안 했던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 배웠죠? 이게 사실은 유리함수 그래프야.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공수2에 배워.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걸 왜 소환해냈냐면 여기서 처음 점근선 개념이 나와. 봐봐, 지금도 얘가 쭉 가서 절대로 x축이 안 만나거든? 그 개념을 이미 한번 배우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안 배웠던 친구들도 지금 배우면 돼. 상관없어. 봐봐. 계속 한없이 x가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y에 대한 값이 한없이 한 선에 근접해. 한 선. 여기선 뭐야? x축. 이 한 선에 근접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근데 작아지긴 하지만 만나진 않죠. 이런 것들을 점근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점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좀 봤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줄게요. 여기 있는 값들은 살짝 지워줄게요, 이제. 그래서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여러분들 y는 2의 x제곱 그래프인 걸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바로 옆에다가 얘들아 y는 2분의 1 x제곱을 바로 그려볼게. 이게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면서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함수를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얘기하려면 사실상 밑이 뭐인 걸로 나눠야 되냐면, 밑이 0보다 다 당연히 클 거예요. 밑이 0보다 큰데 그 a라고 하죠. a가 1보다 클 때랑 그 a가 0부터 1 사이일 때로 나눠주고 애초에 시작을 했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설명할 그래프 개형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이야. 뭐라고? a가 뭐예요? y는 a x제곱 할 때 그 a가 밑이잖아. 그 a 값이 1보다 클 때랑 0부터 1 사이일 때로 나눠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도 두 가지 그래프 개형을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비교해서 좀 알아둬야 돼. 나중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기 로그 함수까지 같이 그리고 싶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까봐. 왜냐면 내가 그걸 왜 같이 그리려고 하냐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역함수 관계거든. 역함수 관계는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뜻이야. y는 x라는 이러한 선이 있잖아. y는 x. 이 선을 기준으로 얘를 접잖아? 그러면 로그 함수가 바로 쫑 하고 튀어나. 일단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볼게. 일단 y는 2분의 1 x제곱.
얘도 똑같아, 얘들아. 이거 어떻게, 지금 파란색 그래프 개형 어떻게 얻었어? x에다 만만한 값 대입해서 1, 2,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대입해서 얻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x, y는 1 넣으면 얘들아 2분의 1 나오고, 좀 빠르게 해볼게.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그죠? 오히려 x가 증가할수록 y가 자꾸 반씩 줄어들지, 지금. 2분의 1배, 2분의 1배. 당연한 거겠죠? 왜? 밑이 2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0 넣으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0,1. 그럼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얘도 0 넣었을 때 1 나왔는데, 여기. 이 자리가 지금 0,1 자리잖아. 이 y축이랑 만나는 자리. 얘도 0,1을 지나긴 하네요. 벌써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들아 봐봐. 2분의 1의 x제곱은 다시 변형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제 이거 되지? 그때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2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이너스 3 넣으면 8. 벌써 얘들아 뭔가 느낌이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역수관계네? 라는 게 벌써 생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찍어. 그대로 찍으면 이렇게 돼. 이건 빨간색으로 찍어볼게. 이렇게. 그리고 핵심인 점은 역시 여기 0,1. x가 1, 2, 3 계속 커질 때마다 y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작아질 때마다 그때 y 값은 오히려 커지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간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를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서 지수함수의 꼴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즉 대신 둘 다 알고 있을 때 구분을 해줘야 돼.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0부터 1 사이일 때. 이해됐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좀 몇 가지 특징을 좀 같이 볼게요. 거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있어. 좀 밑줄을 살짝 쳐야 되는데,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x를 ax제곱으로 대응시킨 함수 y는 ax제곱을 a를 밑으로 하는 x의 지수함수를 한다. 여기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정의 같은 부분이니까 넘기고, 여긴 그 다음에 함수 y는 ax제곱에서 x가 실수이므로 밑 a는 양수인 경우만 생각한다. 얘들아, 요 문장에서 밑 a는 양수, 거기 딱 밑줄 쳐놓으면 되는데, 이거 왜 그런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왜 그렇죠? 대답해 줄래요? 여기 밑은 양수로 제한한대. 왜 그렇지? 얘들아, 우리 지수단어에서 지수를 확장시킴에 따라 밑이 제한됐었잖아. 그래서 최종적인 제한은 어디였어요? 그래서 양수인 거야. 밑이 양수다 보니까 2의 x제곱 오케이, 2분의 1의 x제곱 오케이지. 왜? 둘 다 양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이런 거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살면서 안 만나겠다고, 이게 이 뜻이야. 밑을 a가 양수인 걸로 제한한다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 y는 ax제곱에서 a는 1이면 상수함수가 지수함수에서 상수함수가가 아니라 상수함수 다야, 그거. 알겠죠? 상수함수 다.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이게 당연하게,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기 볼래? 밑이 1이면 1x제곱이죠? 그러면 x가 무슨 값이든 간에 다 y는 결과가 1이겠네? 그럼 y는 1 자체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잖아. 지금 우리 지수함수 보고 싶다고. 상수함수는 이미 얘기가 끝난 상태인 거야. 그냥 y는 1 하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래프적으로 특징이. 상수함수는 그래서 말로 하고 넘어가는 거야, 원래. 얘들아, 이게 상수함수라고 불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고 싶다고? 아니요. 그래서 밑이 양수이면서 뭐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야? 1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면 안 되니까, 너희들도 알다시피 0이 여기 있고 1이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구분을 하고 나눌 때는 0부터 1 사이 간격이랑 1보다 큰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간격으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게 너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너무 비대칭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0부터 1 사이의 수가 많을 것 같아요? 1부터 무한대까지 수가 많을 것 같아요? 1부터 무한대 수가 많아 보이죠? 같다라는 게, 같대. 수의 개수가. 왜 그런지 보여줘? 여러분들 제일 큰 수, 선생님 무슨 조보다 좀 더 큰 거. 무슨, 그래, 무량대수? 그거 역수 취해봐. 여기 안에 있지. 논리가. 너네들이 아무리 큰 수를 생각해도 그거 역수 취해봐. 다 이 안에 있잖아. 0부터 1 사이. 그래서 대수적으로 봤을 때 개수가 같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0부터 1까지도 수는 무한계가 있어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도 된다고.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다고. 갑자기 딴 얘기로 빠질 뻔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는 했고, 그 다음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일단 거의 특징 1번 뭐라고 나와있냐면 정의역이 나왔네. 정의역. 일단 괜찮아. 정의역 함수를 배우고 왔든 안 배우고 왔든 정의역 정도는 그냥 쉽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뭐야? 쉽게 말하면 x지 x. x 값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x 값. 정의역 x 값은 여러분들이 봐봐. 요 함수서부터 요 함수까지 정의역 x가 마이너스서부터 플러스까지, 여기 사실 더 끝까지 계속 있는 거고 여기도 끝까지 계속 있는 거잖아. 즉 한마디로 제약이 있니 없니? 여기도 제약이 있어 없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돼? 그냥 실수 전체 집합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바로 나올 거야. 치역은 얘들아 쉽게 말하면 y값이야. y값.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만 보면 돼. 지금 요 파란색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얘들아 이 x축이 참고로 y는 0인 건 알죠? y는 0보다 위에 그려져 있지. 위에. 그러니까 치역 y값은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걔네를 뭐라고 써주면 돼? 우리 책에는 그냥 양의 실수라고 나왔네. 뭐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 얘들아. 사실 뭐 집합적으로 여기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써도 돼. 정의역 치역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거 말 아까 알려줬지. 여기다 막 찍었던 좌표들 생각나죠? 그게 만약에 생각 안 나도 상관없어. 그냥 그래프를 보고 알면 돼 이제. 아니 x가 1, 2, 3 증가할 때마다 y값은 점점 더 어떻게 돼? 점점 커지죠. 즉 x가 증가할 때 y값 자체가 계속 커지는 걸,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함수. 이거 계속 커지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 어떤 친구 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거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y가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y가 작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이런 선생님 감소함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얘들아. 항상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적어도 우리 교과 과정 내에서 수학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해석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너네 1차 함수 기억 안 나?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울 때도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였어? 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린 오른쪽 끝을 봤잖아. 이게 우상향하고 있으면 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오른쪽 끝을 보니까 내려왔잖아. 그래서 우하향한다고 해서 얘를 감소한다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얘도 오른쪽 끝을 봐야지. 그렇게 치면. 그죠? 오른쪽 끝을 보니까 증가하고 있네? 얘 증가함수네. 반대로 2분의 1 x고 여기서 봐봐. 오른쪽 끝이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런 애들은 감소한다고 보면 돼.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x1과 x2를 이제 문자를 막 사용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x1, x2 문자를 사용하면서 x1보다 x2가 큰데 함수값 fx1 쓰면 x1에서의 함수값 여기를 말하는 거고, fx2라고 쓰면
x2에서의 함수값 여길 말하는 거잖아. 그거의 대소관계는 누가 더 커? 이렇게. 즉 부등호 방향이 다르면 감소한다. 얘는 똑같이 표현하면 x1, x2 이렇게 있는데 얘가 더 큰데 함수값마저도 fx1과 fx2가 이렇게 똑같은 부등호 방향이면 이럴 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얘들아. 거기 약간 표현 방식들이. 그래서 3번까지 다 봤고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얘들아 이거 필연이라고 우연이라고. 무조건 필연이야. 아니 왜 지수에서 모든 수의 영제곱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수하면서 여기 내가 3x제곱을 그리든 27x제곱을 그리든 50만 x제곱을 그리든 걔는 x에다 0 넣으면 y값은 무조건 뭐라고? 1이라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0,1을 지나는 이러한 개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죠? 좋아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0이다로 기억을 해줘. 얘들 x축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이게 마치 똑같은 논리인데 내가 이제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시킬 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점근선을 x축으로 기억할 수가 있어서 x축 말고 뭐라고? x축에 우리 함수식 표현 방법이 뭐예요? y는 0이죠. 그래서 y는 0으로 기억을 해줘. 얘도.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요런 건 조금 나중에 설명해 줄게. 1대1 대응 관련된 부분들은. 그 다음에 y는 a x제곱과 y는 a분의 1 x제곱은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 한번 볼게.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야. 선생님 이거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한 점으로 한 그래프로 합칠 수 없나요? 그거 한번 해볼게. 그럼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빨간색 그래프가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렇게 생겨먹었죠. 내가 한 그래프 안에다 합쳐놨어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당연히 무슨 점? 0,1점을 다 지나고 있는 상태야. 얘를 그래프적인 식을 써보면 함수식을 써보면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쓸 거죠.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나? 그거? 대칭? 대칭 이동에 관련된 얘기를 몰라도 괜찮아. 지금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냥 여기 1,2라는 점이 있다고 쳐봐. 얘들아 여기 집중해야 돼. 만약에 대칭 이동을 안 배웠던 친구들은 1,1을 y축에 대해서 접어봐.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이 점이 어디에 가서 찍히냐면 그치? 여기 가서 찍히겠지. 여기가 어디에? 마 1,2. 내가 무슨 축 대칭 이동했다고 지금? y축 대칭 이동했더니 뭐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면 돼.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얘를 x축에 대해서 접어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찍히겠지. 접히니까. 그래서 여기다 찍힌 다음에 여기에 점좌표는 뭐니? 1, 마 2죠. 내가 무슨 축 대칭 이동했다고 지금? x축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런데 정작 y의 부호가 바뀌어버린 이 상황.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x축 대칭 이동하면 y 부호가 바뀌겠네. 그리고 다시. 이 1, 마이너스 2 있잖아 얘. 얘를 지금 y축에 대해서 다시 대칭 이동시켜봐. 그럼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에 찍히겠죠? 그죠? 여기. 얘의 점좌표는 마 1, 마 2네.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을 한 번씩 하면 그걸 원점 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원점 대칭 이동.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렇게 대칭 이동 한 번에 됐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때 얘들아 원점 대칭 이동 하면은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보면 돼? 얘 입장에서 보면 x랑 y 둘 다 부호가 다 바뀐다고 보면 돼. 이해됐죠? 선생님 그럼 얘 지금 딱 보니까 얘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얘인데 진짠가요? 해봐. 이렇게 딱 대칭 이동 시키면 여기 만난 거야? 그러면 얘의 부호도 바뀌었지. 마 1의 부호가 1로 바뀌었고 2의 부호가 마 2로 바뀌었잖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하면 이제 더 이상 겁낼 거 없이 x축 대칭 이동이다. 그럼 y 부호를 바꿔주고 y축 대칭 이동이다. x의 부호로 바꿔주면 되는데 오케이 거기까지가 인트로. 이제 일로 와.
여기. 얘 내가 고치면 아까 2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보여. 뭐가? 선생님, 얘도 밑을 2로 통일하고 나니까 여기 x랑 여기 마이너스 x가 보이네. 이해됐어? 그럼 처음부터 이런 의미야. 빨간색 그래프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냥 빨간색 그래프가 없이 파란색만 있는 이 상태에서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얘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y축 대칭이동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얘를 파란색을 얘 없었다고 생각해봐. 헷갈리니까. 파란색을 y축에서 접었어. 그럼 이 0,1을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가서 접히겠고 얘는 이렇게 와서 접히겠지.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y축 대칭이동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이해됐지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잘 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직 귀중한 2분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우리 나가야 될 진도가 우리 이제 한 페이지 나갔어야 돼. 물론 여기가 개념 설명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 맞는데 여기 해야 돼. 해야 돼가지고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 볼게요. 평행이동. 얘들아 이거 평행이동 논리가 여기 우리 처음 지수함수 할 때 진짜 좀 천천히 가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돼서. 알겠죠? 근데 평행이동은 또 한 번만 볼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대입한다고 배웠어요?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했었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우리 y 대신 y 마이너스 b를 대입했었어. 맞아요? 물론 이거를 외운 친구들도 있고 공수2에서 함수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한 게 기억이 나는 친구들은 알죠? 대칭이동 할 때 그래프, 이게 지금 그래프 관점에서 보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b인 거지. 똑같이 그래프도 점에 평행이동으로 놓고 보면 똑같이 플러스 a만큼 이동한 거야. 알았어. 일단은 얘들아, 요거는 다 알고 있는 대로, 이거 외우면 외웠던 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봐. 그러면 얘들아, 이게 쉬워. 여러분들이 y는 2에 x-2 플러스 3 이걸 이제 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불순물들이 알아서 눈에서 걸러져야 돼. 불순물들이 뭐냐면 얘는 원래 요렇게 생겨먹은 애였는데 그죠? 여기서 x 대신 x-1을 대입한 거 보니까 이 그래프에서 뭘?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그럼 이거 평행이동 입장도 내가 맨날 이렇게 꾹이라 그러죠. 그거 이번엔 무슨 점이 가장 좋을까? 0,1. 0,1을 중심점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접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당겨와서 하나 딱 잡은 거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놓고 여기서 탁 넣으면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근데 잘 봐. 이렇게 생길 때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길 때 이렇게 생겨 먹을 텐데 뭐가 달라지는 게 확연하게 보이냐면 점근선도 같이 올라오는 게 보여. 이해돼요? 점근선이 몇 만큼 같이 올라올까? 그러면 얘들아 점근선이 몇 만큼 3만큼 같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 돼. 왜? 점근선이 y는 0이었잖아. y는 0을 갖다 위로 3칸 올렸다니까 지금. 내가 평행이동 했잖아. 그러니까 점근선도 따라 올라오는 거야 평행이동 되게. 그래서 점근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는 뜻이야. 이것만 기억해주면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이 완료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점근선이 꼭 같이 따라온다. 점근선이 여기에 같이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y축, y 방향으로 3만큼 같이 올렸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살짝 쉬었다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이동은 지금 살짝 다 보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순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거 좀 보여주고 이제 예제를 좀 본격적으로 볼게요.